제물포 조약 1882년 이모군란으로 발생한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개국한 조선은 개국 이후 개국에 따른 정치적 진통을 겪게 된다. 조선 정부는 개국에 따라 해외 선진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여 근대화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해외 문물은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해치는 것이라 하여 양이문화로 비하하고 개화를 반대하는 수구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항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새롭게 창설된 것이 별기군이었다. 별기군은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여 양반 자제를 선발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는 새로운 군대 조직이었다. 별기군 군인들은 우대를 하고 구식 군인들은 홀대를 하게 되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난동을 일으켜 고관을 살해하는 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이모군란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 공관이 불에 타고 일본인 교관 호리무토 등 다수가 피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위안스카이가 군사 3천여 명을 데리고 와 난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이러한 일로 일본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차 정치적으로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맞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와 정치적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과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제물포 조약이다. 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은 전권공사로 하나부사를 조선에 파견하고 이노우에를 조선에 가까운 시모노세키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뒤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단판에 대한 훈련과 지시를 받아 군사를 대동하고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7개 항의 요구를 하였다. 이를 접수한 조선 정부는 이의원을 전권 대신으로 하고 공조참판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일본과 회담하도록 파견하였다. 일본은 제물포항에 정박한 자국 군함 해이 함성에서 일본군의 삼엄한 포위하에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 결과 일본 측의 일방적인 강력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조선 측의 요구는 강화도 조약 당시에 개방하기로 한 대구와 화물의 게시를 삭제하고 공사관 호위병수를 수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련해 중벌로 다스릴 것. 제2항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제3항 조선국은 5만 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제4항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를 후위한 6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 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제5항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 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제6항 조선국은 일본의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일본 측은 상기 6개항으로 이모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일본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내에서의 상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수호조 교속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원산, 인천 각 항이 간행이정을 금후 확장하여 사방 각 50리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둘째, 일본국 공사, 영사와 그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증사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 조약 체결 결과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선 지불하였으며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을 일본의 사죄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황계 대대 병력을 한성에 파견하게 되었다.